요걸 이제 최근에 글을 쓰거나 칼럼을 쓰거나 한 것들에서 또 새로 이제 찾아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이제 주사일제를 오늘 이제 강연 발제도 하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좀 노동조합이나 정책 고민하는 분들이 좀 정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정식으로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입니다. 오늘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정치발전소에서 연속 세미나 2번째 강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좀 공유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여유가 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이제 보는 게 제 최근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낡은 사회계약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사회계약에는 87년을 뒤로 하고 우리나라 헌법체계부터 사회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오늘 주제에 맞추면 노동시간 체제를 어떻게 다시 설정하는 것이냐도 저는 12.3 불법개헌 이후에 우리가 이런 이제 빛의 혁명 광장의 논의를 조금 더 실천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일상의 용어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루 7시간씩 그냥 주 5일 하고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35시간 뭐 이렇게 주 4일보다. 근데 거기에는 일과 삶의 균형에 시간의 분배를 조금만 하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 4일제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과 삶의 균형에 시간의 재분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시기 왜 주 4일인가 라는 고민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과정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스페인 발렌시아가 스페인의 3대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2년 전에 딱 한 달 동안 의회에서 제안해서 발렌시아 정부하고 노사정이 합의해서 한 달 동안 주 4일제 도시 실험을 한 거예요. 도시 자체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우리는 금요일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휴일로 지정해서 직장인들이 다 월요일날 출근 안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뭐 주 4일이면 번아웃이 근로조건이 이렇게 뭐 본 게 아니에요. 4단계 목표로 확인하고 싶은 게,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자 분야에서 교통 연구자부터 보건학, 사회학, 여성학 이래서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솔루션을 했고 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스페인어를 저도 잘 모르지만 한 달 실험한 효과성 중에 하나인데, 왼쪽에 첫 번째 파이널 목표가 뭐냐면 도대체 직장에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면 어떤 부정적,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확인하고 가장 미시적인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 4일제 같은 근무 형태를 추진하자.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좋은지 나쁜지. 세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 목표예요. 건강, 워라밸, 뭐 복지, 뭐 여가에 더 많이 보냈는지.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오른쪽 네 번째 파이널 목표죠. 이게 발렌시아가 우리 치면 중심 도시여서 출퇴근을 교외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자가용. 그래서 매연이나 도시 이게 너무 심각해서 교통량을 줄여서 CO2하고 이 대기량을 어떻게 얼마나 감소하는지 우리 도시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얘네들의 파이널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성과 반대나 주 4일제 지지와 반대 논의할 때 얼마나 천박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A 경영단체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주 5일제 때 해야 되는 얘기가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생산성 담보할 수 있어? 인건비 어떻게 할 건데? 인력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스페인 발렌시아 실험하고 보면 그냥 뭐 2단계, 3단계 언저리에서 얘기되는 2003년 주 5일제 법 제안 논의 때하고 단 하나도 지금 노사간 논쟁에서는 변화된 슬로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한다 그러면 기후위기에 얼마나 주 4일제가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인포그래픽은 스페인 했을 때 다 좋아진 겁니다. 다 좋아졌어요. 네. 근데 안 좋아진 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한번 퀴즈 들어볼까요? 뭐가 안 좋아졌을 것 같으세요? 그게 또 안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또 생각이 철학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토일이 아니라 토일월 이렇게 쉰 거잖아요. 법정 고용 휴무 지정을 했으니까 임금 삭감 없이 당연히.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을 거예요. 술을 더 많이 마셔요. 네. 스페인 할줄 아시는 거예요? 역시 책을 갖고 오시는 분 이유가 있어. 네, 음주량이 도시의 음주량이 증가했어요. 물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의 이제 기질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게 좀 증가했다라는. 제가 지금 이 주사일제 강의를 거의 100회 이상 하는데 지금 저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 인포그래픽을. 나중에 연락처 주고 가세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정치 세계를 볼까요? 지난 2년 사이에 유럽의 대선 총선 선거의 공약이에요. 진보정당들. 작년 6월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던 거 아시죠? 녹색당은 더 레디컬한 공약이 많은데 3인당 계열하고 비슷합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 핵심 노동정책만 지금 제가 꼽은 건데 주사예금 시범사업의 지지가 EU의 공약이에요. 3인당 계열에. 네. 그리고 영국 노동당은 주 4일제를 고용신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노동당이 이제 15년 만에 다시 찾아오면서 넣지 못했고 피터 다우드 의원이 올해 3월 달에 주 4일제 실행을 위해서 영국의 근로시간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미 이런 상황이고 독일 3인당하고 녹색당 등은 이제 노동시간 단축으로만 돼 있었고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이제 2년 전에 37시간 노동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였고 지금 현재가 거기가 연립정부인데 스페인 사회당이 엊그제 37시간 법안을 발의했어요.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들이 동의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덴마크 노동은 전 세계 덴마크 노동시간이 이제 가장 낮은 상태여서 여러 공약 흐름으로 보면 우리하고 동일 유사한 것도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일제 같은 게 진보적 정당들의 의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지금 정당들만 주 4.5일제, 4일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진보 정당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워라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OECD에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쭉 보면 우측이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이제 가장 높은 집단. 우리는 거의 모든 지표가 이제 꼴찌에 가깝죠. 3.8점에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그럼 워라밸이 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루를 2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필수적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이걸 이제 필수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혹은 개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 외에 여가, 레저 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다수의 이제 임금 노동자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의 임금 노동자 기준으로 보면 직장, 회사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개인 시간이고, 근데 이게 우리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대는 장시간이죠. 하루에. 그게 9시간이 장시간인지 7시간이 장시간인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시간과 여가 시간에 보내는 시간이 적어요. 다수의 직장인들한테 설문하면 혹시 주 4일제나 이런 거 하면 뭐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10명 중에 7, 8명은 저 하루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잠잘 거예요. 이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보내야 되는데 노동시간 단축한 시간을 우리의 노동자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개인의 잠자는 시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한다고 여가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참 일의 노동 강도나 업무량이 많아서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OECD 약 22개국 조사된 22개국을 보면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 너는 몇 시간을 쓰니?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숫자가 작죠. 14.8입니다. OECD가 15.1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인과 여가 시간이 적은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그게 개인의 수면 시간 등으로 가든 여가 시간으로 가든 이게 일과삼일 균형, 이게 핵심이에요. 네, 워크라이프 그냥 국제 OECD 지표입니다. 근데 그냥 워라밸하면 놀러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은 시간 빈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시간 빈곤은 개인의 시간 그리고 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어디서 시간을 갖고 와야 되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노동시간 단축밖에. 네. 자, 이게 제가 하루에 한 시간 줄이자는 사람과 제 주장의 가장 극명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워라벨의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개인 시간, 직장 시간, 여가 시간을
분해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유급노동, 무급노동, 부불노동, 가사노동을 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총 노동 시간이 있는데 그걸 뺀다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직장인들이 일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 중에 근무 시간이 이제 정규직 풀타임은 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7시간 전후로 나타나는데 빨간색 보십시오. 일과 관련된 시간에는 또 뭐가 있냐 우리가 놓치는데 출퇴근 시간 1시간 58분을 보내요. 출퇴근 시간으로 왕복으로. 물론 이제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럼 질문 드릴까요? 주 4일째를 하면 일주일에 1시간 58분이 세이브돼요. 자 한 달이면요 8시간 1년 12달이면 100시간이에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직장인들에게 100시간의 시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루에 7시간 나오면 5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100시간은 확보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편차는 있죠. 이건 통계청의 시간조사에서 제가 분석을 한 거니까 뭐 그래서 저는 한국의 평균 1시간 58분에 저 출퇴근 시간에 1년 세이브하면 약 100시간이 세이브된다. 임노동으로 지불되는 시간 이외에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한국의 OECD 평균이 지금 1870시간대인데 한국이요 1870시간대인데 OECD 평균이 이제 1700시간대 130시간 차이거든요. 주 4일째만 하면 OECD 평균 가는 거예요. 근로시간 조정 안 하더라도 저의 장점은 이제 그게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6시간이나 6.5시간씩에서 하는 사람들은 요 필요성이 있거든요. 꼬마가 있는 이게 변수가 젠더 변수보다 성별 변수보다 자녀 유무 변수가 더 중요해요. 8세 미만에. 왜냐면 하원 하교 맡기고 이 시간 때문에 나는 그냥 주 5일 하고 하루에 6시간 하고 싶어. 이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로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집에서 이제 편상 가정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시면 한국 분들 공부도 안 하잖아요. 남성 0.0 안 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여타 하는 시간도 25분밖에 안 하고 여성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성평등한 노동시간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 4일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성평등한 노동시간 체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로 장시간 노동 해소 말고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문화 여가도 있지만 이제 자원봉사 등에 이제 보면 저는 한국의 정치 활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장시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시간 단축되면 오후에 일찍 들어와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역 활동을 하려면 노동시간이 아니 뭐 하루에 9시간 하고 2시간 반 출퇴근해서 뭐 무슨 지역 활동을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래서 나한테 온전된 보유된 시간을 개인 학습에 쓰던 그 여가에는 저는 커뮤니티나 정치 활동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하는 노동연구자들하고 저의 큰 차이점은 기후,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 정치의식 활동 이런 쪽에 더 보낼 시간에 무게중심을 더 저는 두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일에 보내는 시간, 출퇴근, 이동, 학습까지 해서 우리 한국은 이제 9시간 5분이거든요. 그리고 개인 시간은 11시간 13분, 여가로 보내는 시간 2시간 51분. 그러면 저기서 줄이는 한두 시간 노동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여가에는 단순히 우리가 뭐 레저만이 아니라 정치, 커뮤니티, 학습 등으로 보내는 시간으로 해야만 이게 시간의 균형이 해결되고 시간 빈곤할 수 있다는 제 주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세브란스 주사일제 실험할 때 저런 지표 그대로 갖고 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출퇴근 시간 하면 59시간이 줄고 간호 선생님들은 3교대이기 때문에 멀리 안 있습니다. 병원에 30분 이내에서 집을 구해요. 다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시간을 분석해서 세이브 될 수 있는 걸 이제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보신 데이터인데 저는 이제 많은 노동 연구자들이나 활동하거나 학습하는 분들하고 이 그래프를 보자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ILO 국제노동기구가 191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많이 아직 그때 1호 협약이 하루 8시간, 주 48시간 협약이었잖아요. 110년 전에. 그래서 노동시간은 저는 1919년부터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근데 이제 계측이 1929년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자료 ILO 홈페이지에 가면 다 이제 나라별로 볼 수 있습니다. 스코프를. 그래서 보면 100년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사우스 코리아 한국부터 주요 노동시간 단축을 많이 한 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노사관계 영역에서 보면 우하향으로 저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지난 100년 동안 했죠. 근데 한국 보세요. 역유자예요,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저렇게 홍삼 먹고 야근했거든요, 우리 선배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위에 텍스트 그래프 위에 보시면 제가 한글로도 했지만 독일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는 게 여러 유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노조법이 1953년에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가 있어요. 노동시간 특위. 근기법이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독일이 1953년에 그럼 근기법이 한번 개정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비교하는 게 가장. 근데 보세요. 그럼 독일이 1953년에 연간 근로시간이 2351시간이었어요. 한국은 그때 2300시간. 물론 산업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50년이 지난 2017년에 독일은 1354시간, 한국은 2063시간. 저건 뭐죠? 독일은 어떻게 해서 2300시간을 1300으로 줄였고 우리는 왜 조모양적골이죠? 다 아시잖아요. 정치, 법제도, 노사관계 등에 있어서 저걸 바꾸자는 게 노동시간 단축이고 우리는 주 5일제 될 때 주 40시간 한 번,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장시간 노동 한 번 줄이고 문재인 정부 때 52시간, 일주일 12시간 초과근로, 연장근로 한도 딱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100년의 스코프로 보면 그래서 경총이나 경영계에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그래도 노동시간 많이 줄었어요. 이걸 얘기한 건 저는 역사적 뭘 이해해서 얘기한다. 1970년대, 80년대 전태일 여사 때 우리 다 노동 착취한 거는 다 감추고 우리 지네가 하고 싶어서 했나요? 민주정부가 노동계가 요구해서 한 거지. 그럼 저한테 이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요 선진국하고만 비교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제3세계 국가와 같이 비교해 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만 역유자예요. 칠레, 인도, 뭐 이런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만 역유자. 근데 다만 제3세계 국가는 노사관계 발전이나 노동운동의 발전 속도가 조금 더디거나 그래서 조금 수평하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노력이 노동시간 단축이고, 노동시간 단축은 여러 버전이 있죠.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거,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는 것도 있지만 근무 형태를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바꾸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 책 부록에 넣습니다. 네. 볼 때 왼쪽은 저는 ILO로 기준점을 잡아요. 왼쪽은 ILO 이전의 노동 단축의 역사, 산업화 공장법이 있을 시기이고, 오른쪽은 ILO 이후에 지난 100년의 노동시간 협약만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가 아는 인지적 정보는 부르주아 정부가 있을 때 1784년에 영국의 노동의회에 부르주아 정부에게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지 말자고 했는데 기각당했죠. 부결됐죠. 그리고 많이 아시는 공장법은 아동노동 착취를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무려 50년 걸리면서 아동노동자들이 12시간 이상만 원하는 처절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가 있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1919년에 ILO의 8시간 48시간 주 협약부터 1936년 연차휴가는 6일 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170년 80년이 지난 우리는 연차휴가가 15개밖에 안 되죠. 5인 미만의 연차휴가도 없죠. 저런 노동시간의 역사의 과정에서 100년의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 주 4일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ILO가 1919년에 하루 8시간 48시간이면 5.5시간 아닌가요? 하루 8시간 48시간이요. 그러면 110년 동안 한국은 단 1시간도 못 줄인 거예요. 그럼 뭘 하자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오래된 얘기하면 또 우리가 좀 너무 먼 얘기니까 최근만 보겠습니다. 가장 근자에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의 사례입니다. 프랑스가 이제 많이 알려졌듯이 법정 노동시간을 일주일에 주 35시간으로 한 최초의 국가. 아직 35시간 미만 없습니다. 독일 북유럽도 35시간이 아니에요. 37, 38이거든요. 다. 그래서 프랑스가 2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98년부터 오브리법이라고 그래갖고 오브리법 1, 2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지금도 주당 35시간, 하루 7시간. 근데 노사가 합의해서 5일을 하든 하루 8시간 뭐 이렇게 해갖고 4일 하든 그건 노사 자율이에요. 법으로 주만 지키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에 우리도 몇 번 나왔는데 LDS라고 물류센터가 운영하는 대형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자기가 노사 합의해서 주 4일째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졌듯이 네덜란드가 파트타임을 많이 활성화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유럽의 국가들이 경제위기나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 6시간 근무 실험도 했었고, 이게 재밌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는 너 임금 인상 올해 동결해. 그 대신 임금 안 올렸으니까 연차휴가 더 줄게 그만큼. 이거 선택. 이런 실험도 했어. 그럼 한국의 직장인들 뭐 선택할까요? 임금 선택할까요? 휴가 선택할까요? 임금. 아무도 모르죠. 이런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메탈이 산별협약으로
독일의 금속노조 28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것은 재택 원격 근무라는 텔레워크를 제외하면 혹은 카톡 금지법,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런 거 제외하면 지금 이제 주사일제가 가장 아이슬란드부터 스페인부터 여러 나라들이 실험을 하거나 지방 정부가 하고 있거나 프랑스 리옹도 지방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사일제 한국이 경기도도 이제 4.5일제 6월 1일부터 실험하고 있고 세브란스 같은 병원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제 보건의료노조도 6월 1일부터 이제 실험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실험의 단계에 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부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법으로 주사일제 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국가도. 이제 논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벨기에가 있는데 벨기에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38시간이에요. 현행. 그 38시간 내에서 노동자가 회사에 사용주의 고용주에게 저 내년부터 주사일제 하고 싶어요. 근무.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 못해요. 그래 해.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 38시간은 지켜.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최대 9.5시간. 이래갖고 사인하는 거죠. 그 틀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40시간이고 벨기에는 38시간이니까 그 선택의 폭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에 주사일제는 없다. 아직 32시간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기 위한 과정에서 시간의 정치를 하는 거고 시간 주권을 벨기에처럼 직장인 노동자가 신청하면 그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나 ILO에서 주장하는 시간 주권이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소개시켜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노동시간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연방노동법에서 최근에 근로시간 의무적으로 다 이제 기록하라고. 우리도 직장에서 회사 근로시간 적지 않는 회사 많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듯이 벨기에 청구권, 그리고 왼쪽 안에 있듯이 노르웨이가 코비드 지나면서 재택근무, 그리고 스페인이 최근에 시간빈곤 절대법. 스페인이 최근에 이전하고 다르게 꽤 많이 노동시간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37시간 법안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주사일제 실험도 하고 있고 그거 이제 포데모스인가 이런 이제 진보 정당들 막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요건 조금 철학적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인권이란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T.S. 마샬이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1950년도에 처음 언급하면서 시민권이란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최근에 이제 생태계유 환경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셜 라이프, 사회권 중에 복지, 교육, 건강, 노동 등이 있는데 이 노동의 영역에서는 노동 3권이라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노동시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35조에 있는 이 노동 3권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조금 철학적 얘기하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ILO가 이제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총회를 26차 총회를 하는데 1919년에 1호 협약할 때의 취지를 사회정의, 근로조건 개선, 결사자유 확보를 하면서 확인한 선언 1-1이 이거잖아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죄송합니다. 헌법 33조 각호 3항에는 근로조건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법률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이 아니면 노동력이 존엄한 노동시간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 8시간 주 5일이 탈상품화된 노동이냐 상품화된 노동이냐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 4일이 상품화되지 않는 노동으로서 시간 정책이라고 주의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ILO의 오비 이락처럼 ILO가 필라델피아 선언을 했기 때문에 4년 후인 세계 인권 선언회 할 때 23조 일할 권리 다음에 24조 쉴 권리에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대한민국 헌법 3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인권선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주노동자나 난민은 포함하냐 안 하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바꾸자는 거거든요. 8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바꾸지 못한 헌법 32조 각호 1, 각호 2, 각호 3의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해야 된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게 저는 주사일제 32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의 기준은 32시간, 표준화된 시간을 110년 만에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헌법의 기준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50조를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일주일 32시간
그리고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일제는 보편적이냐? 저희 역사적, 철학적 맥락을 봤는데요. 아니요, 이제 딱 편집하고 들어갈 때. 편집점을 잡아주세요. 네, 편집 포인트 잡아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타임에서 편집할 거라고 보고요. 한번 질문 드릴까요? 한 예능 프로그램인데 서진이네 집2 예능 보시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요. 이러니까 안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 세미나만 할 줄 알고. 이게 이제 아이슬란드거든요. 배경이 서진이네 2에서 최우석, 정유미, 고민씨가 그때 나왔던 도시. 여기가 어디죠? 도시가? 레이바크시죠. 레이바크시가 지난 4년 동안 주 4일째를 실험한 도시예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내고 싶은 서울은 여기입니다. 레이바크시처럼 32시간제 노동을 하고 싶은 거, 임금 삭감 없이. 자, 볼까요? 레이바크시 시립병원은 주 4일째 하고 있었어. 그럼 우리 서울의료원이 주 4일째 한다는 거고, 그럼 서울의료원 주 4일째 하고 있네? 하나잖아요. 그리고 독일 적십자병원이 지난 2년 동안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주 4일째 실험을 했어요. 그러다 올해부터 2년 끝나고 그냥 전면적이에요. 독일 적십자병원이. 그리고 스페인 아까 말씀드린 공공병원, 벨기에 브뤼셀, 스웨덴 예테보리는 하루 6시간 근무제, 주 30시간.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수업됐습니다. 그리고 파리 APHB 병원들 이렇게 많아요. 주사하고 병원들. 근데 저한테 그럼 질문하죠. 너는 뭐 맨날 병원만 얘기하니? 자, 볼까요? 금융기관 유럽에 9개국. 영국 아톰은행만 우리 소개되어 있는데, 저 이탈리아 6번에 있는 이탈리아 이제 저 병원은 뭐 조금 선택적이긴 한데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입니다. 죄송해요. 은행입니다. 협동병원부터 협동조합 금융기관부터 이렇게 많아요. 자, 저하고 친한 리테일 유통업 이렇게 많아요. 주 4일째 하고 있는 것. 뭐 백화점 면세점부터 대형 유통업부터 뭐 우리 지금 쇼핑몰까지.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제조. 금융, 유통, 보건 나왔으면. 제조. 예. 제조업 없나요? 네. 르노부터 폭스바겐부터 시작해갖고 볼보, 보쉬, 에어버스, 노사 협약을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물론 저 내일 들어보면 유연근무 형태도 있어요. 압축근무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생산 라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게 대충 한 유럽의 한 10개국에 산업으로 기업 단위 사업장으로 보면 50개가 넘어요. 그럼 이제 대기업만 하고 있냐? 아닙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다 중교 대규모 기업이고 언론에 많이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째 실험하고 있는 포데이 글로벌이라는 시민단체가 하는 데들은 다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신청하는 거에서 다 소기업들이 거기 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실험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유형화시킬까요? 제 책에도 했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형화로 쉽게 할 수 있다. 법으로 한 날은 100일밖에 없어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대신 여기도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주당 38시간을 그대로 두고 노동자가 선택하는 방식. 최근에 싱가포르가 노사 합의를 했는데 아직 법제화까지 못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법으로 한 게 유형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형 2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실험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이제 4년을 했는데 2014년부터 19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기업 단위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정부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사이트에 갖고 우리 내년부터 주 4일째 4년 동안 실험할 텐데요.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 신청하세요. 그럼 우리가 회사한테 연락해서 이 직원은 주 4일째 신청해갖고 이렇게 취업자 1% 뽑아갖고 약 2,500명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끝나고 2020년부터는 니네 알아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85%가 그냥 주 4일째 하고 있는 거. 우린 주 4일째 힘든데 다시 주 5일로 갈 거에는 15%. 이제 아일랜드 이 모델이. 그때 이준석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뭐 50만의 도시하고 뭐 비교하냐. 맞아요. 50만 우리 서대문밖에 안 돼요. 아이슬란드가 서대문구 사이즈밖에 안 돼요. 제조업 도시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디서 중요하냐? 이제 스페인이 중요해. 그래서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정도 영국이 우리하고 규모나 이렇게 볼 때 산업 시스템이나 이게 보는데 스페인은 코비드 때 3년 동안 이제 작년에 이제 끝났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고용 장려금 통해 갖고
제가 정확한 금액 390억인가 500억 정도 책정해갖고 인건비를 이제 지원해 준 3년 동안. 그러니까 다르죠. 아이슬란드는 직장인 노동자가 신청하는 방식이고 스페인은 기업이 신청해야만 되는 방식인데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발렌시아 도시 사례를 말씀드렸고 오스트리아도 2년 동안 공공부문 대상으로 약 2,000명 정도 주사일제 실험을 했고요. 자 오른쪽은 지방 정부가 광역 기초 등의 지자체가 그래서 스페인 발렌시아, 프랑스 리옹 그 다음에 영국은 지방 정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이제 국가 단위 우리로 보면 그런데 그리고 우리를 치면 이제 동작구보다도 더 적은 사우스 캠브리지 디스트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 도시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경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기초 지자체들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모델을 한국의 정부가 선택하거나 초이스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주 40시간 그대로 운영하고 유형별로 해요. 하루 10시간씩 주 4일째 그대로 하는 건데 일본이 대부분 도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사는 뭐냐면 노사가 체결해서 단위업으로 하는 데로 이거 보시면 돼요. 유형사는 독일에서 아까 적십자사 혹시 죄송합니다. 파리 한번 가보신 분 거기 우리 지하철 탈 때가 있잖아요. 전철이요. 파리 교통공단 여기가 1년 반 동안 주사일제 실험하다가 올해 3월부터 전면 적용. 그럼 우리 지하철 서울 도시철도 공사가 안 한 이유가 있네. 쟤네도 하는데 더 큽니다. 저희가 파리 교통대 그리고 프랑스 유통업인 리들 이런 데들이 그리고 호주의 한 3개 유통업체들이 노사가 단협 체계로 주사일제 하고 있고 유형 5는 그냥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들 이렇게 저렇게 유형이 다양하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2와 요 슬라이드는 이론 철학적 개념입니다. 앞에까지 그냥 현상인데 이건 꼭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1유형은 서울 지하철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365일 24시간 이 회사를 다 운영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병원 응급실 뭐 주사일제 한다고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7일 1년 360일 영업하되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4일 근무하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항공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금요일 문 닫아요 이렇게 무식한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견이 있어요. 야, KB국민은행이 그러면 주 4일째 하면 금요일날 영업 지점 오픈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가장 베스트지만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냥 5일 다 오픈해. 그 대신 직원이 4일 이렇게 그러면 너는 금요일 쉴래, 수요일 쉴래, 요일 지정제. 벨기에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딱 하나입니다 이제. 왜냐면 시민한테 서비스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점 부서 단위별로 인력의 배치 문제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15%에서 17%의 인력을 넣으면 세브란스 병원처럼 병동별 한 명씩 넣으면 업무 노동 강도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사일제 하는 거고 인력을 넣지 않고 하면 개인의 업무량 노동 강도는 증가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5일 다 오픈하려고 하니까. 시민한테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한테 문제 없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저는 세 번째가 절충형 노동계가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저희 집이 큰 길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달라요. 이 구와 이 구가. 근데 15m밖에 없거든요. 근데 행정구역을 다르고 제 주거래 은행 지점이 양쪽에 다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안한다면 제가 사는 땡땡구의 이 지점은 금요일 문 닫는 거예요. 주사일제 하기 위해서. 여기는 월요일 문 닫고. 그럼 시민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인력을 늘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동네 약국에 토요일날 이렇게 했듯이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있는데 다섯 번째는 나중에 저 초대해 주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다 이렇게 제 숨은 지식을 다 뱉을 수는 없어요.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건 이론적인 건데 주 4일제가 4대 위기냐 4days 위기냐에 따라 다릅니다. 4대 위기는 노동시간 단축형 주 4일이에요. 32시간제. 이게 진정으로 노동운동 진영 학계에서 얘기하는 32시간 제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건 요겁니다. 4days a week 자본과 기업이 요구하는 유형근로제. 노동시간 단축 없이 주 40시간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하루 그냥 10시간 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요번에
대선 21대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월 14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사적무일제 얘기한 건 그거죠. 금요일 날 오후 쉬면 그 4시간을 월화수목 1시간씩 붙이는 거. 이게 이제 그 사적무일제 논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대 위기냐 포대의 수호냐 여기서부터 출발해. 노동시간 단축형이냐 유지형이냐. 후자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유연근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회사가 노사동의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지형은 노동시간 단축형이라서 포대 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저 하루 출근 안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 1시간 58분에 다양한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운영.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이론적 철학적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화시키면 유형 4까지 있는데 3까지만 좀 소개시켜드리면요. 자본가 기업과 보수 정당은 제일 왼쪽에 유형 1을 1모델을 원합니다. 100대 100대 100 모델. 업무량 그대로 100. 노동시간 그대로 100. 그러니까 임금 삭감의 이유 없죠. 100대 100. 그 대신 압축 근무해갖고 주 4일째 하는데 하루 10시간. 자, 그러면 임금 삭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하고 업무량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금 삭감도 없고 100대 100. 지금 일부 한국의 언론에 소개된 A기업, B기업은 저렇게 하는 거. 100대 100대 100. 주 4일째. 근데 저건 노동계에서 굳이 하라고 하든 말든. 자, 유영이가 지금 포대 글로벌이라고 하는 미국의 본부를 둔 한국에도 언론에 많이 알려진 주 4일째 소개하는 저 단체들이 100대 80, 100 모델입니다. 업무량 그대로 해줄게. 얘네 회사들. 리스크 없이 생산성. 그 대신 노동시간은 20% 줄여. 주 4일째.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은 삭감 없이 100대 80, 100 모델이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주 4일 할 때 생산량 문제 없습니다. 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적 입장, 가치 지향적인 건 유형 3을 선호합니다. 80, 80, 80. 업무량도 좀 줄이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리고 노동시간도 주 4일째 하고, 야, 임금도 좀 줄이면 안 돼? 그리고 인력도 좀 충원하고 좋은 일자리. 근데 아마 노동계는 아마 3번 받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연구자적 입장에서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4번도 있는데 4번까지 꺼내면 좀 논쟁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보시면 자, 요 모델 회사의 조업 영업하는 방식 일주일 7일 요 모델하고 생산량, 노동시간, 임금 요 믹스했을 때 조합하면 한 12가지 모델이 나와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 6일에서 주 5일 올 때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소개시켜줬던 영국에 최근에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주 4일제를 실험했는데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알죠. 우리도 이제 이 가로수 생활 폐기물 이런 업무가 이제 3대 업무잖아요. 외국인 유노동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피 업무예요. 영국 애들이. 잉글랜드나 이런 데서 안 오려고요. 청년들이. 그래갖고 여러 방식을 고민하다가 주 4일제를 했더니 신규 채용률이 높아지고 번아웃 지표도 한다고 이직도 줄어들고 이런 있습니다. 건강 이런 정신 건강 이런 것도 개선되고 다 거의 다 개선됐어요. 한 20개 지표들이 이제 다 한 2개만 이제 확인이 잘 안 되거나 시민 불만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1년 동안에 많은 큰 질병에 여기는 1년에 몇 번 입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짧은 기간에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비용 절감도 이제 조금 확인이 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은 독일 적피자병원, 오른쪽은 파리교통공단이 노사가 합의로 실험 1, 2년 했다가 올해 두 곳 다 전면돌 이렇게 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 4일제 얘기할 때 법제도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좀 해본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병원이기 때문에 1년 360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중 서비스 교통, 지하철 1년 360을 이런 데기 때문에 이런 곳이 운영을 할 정도면 그냥 전일제 화이트 칼라 업무는 아무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다고 보십니다. 결국은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에 주 4일제를 했다가 철회했다가 유지하고 있는 데들인데, 자, 유형 1은 1-1은 주 4일제 한다고 홍보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다 주 5일제 하고 있는 데들. 그런데 주 4일제를 해서 회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잘 회사를 보시면 아시죠? 카카오론 회사는 CEO의 리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에듀윌은 최근에 자격증의 수요가 변하면서 이렇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잘 봐야 되거든요. 주 4일제를 해서 에듀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시장 수요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휴넷은 회사가 코아드도 마찬가지고 이 휴넷은 중견기업이고 코아드는 1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휴넷은 교육 관련 업이고 코아드는 제조업이에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중소제조업은 못한다라는 이제 통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회사가 알아서 다 했다. 휴넷하고 코아드 CEO하고 친해요. 그래서 같이 해본 겁니다. 그리고 코아드가 재밌는데 처음에 코아드는 4년 전에 한 달에 한 번 주사일부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격주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일제 어떻게 되냐면 저 회사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성수기라 이때는 그냥 주 5일에 3달에 나머지 8개월을 주사일하고 그리고 내년쯤 돼서 올해는 내년쯤 지금 완전 주사일 할지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기업 주도예요. 노사 합의로 한 거 아닙니다. 기업 주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주도로 했으니까 에듀윌처럼 다시 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면 명물에 대한. 자 오른쪽은 노사 합의로 한 세브란스는 지금 3년째 실험하고 있고 포스코는 이거 확인은 안 되는데 노조가 합의해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기는 격주. 근데 포스코는 4days a week입니다. 근로시간 줄지 않고 홀수 짝수 해갖고 홀수는 44시간이라고 짝수는 38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 주당 노동시간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의 경영계나 자본이나 보수정당이 하면 포스코 모델로 갈 거예요. 유연근로 주 40시간 없는 주사일제. 세브란스는 32시간제. 이렇게 되는 그런 한국의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화면으로만 나중에 편집할 때 이쁘게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객관적 지표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세브란스 했더니 퇴사율 줄고 뭐 이직률 줄고 만족도 다 줄고 뭐 건강도 다 좋아지고 저는 단연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지난 50년 동안 간호사들의 퇴직률 제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갖고 와봐라. 신촌 171병동은 2년 동안 상급 종합병원이 빅4병원이잖아요. 중증도 67% 병동인데 간호사 퇴사율이 제로예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이거보다 좋은 거 갖고 온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5일째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오른쪽 하단 보세요. 조선일보 칼럼 주 5일째를 하면 이혼율이 증가해서 안 된다. 설득력이 뭐라고? 더 설득력은 이거죠. YTN 월요병이 생겨서 안 된다. SBS 더 설득력 있잖아요. 해외 가서 국내 관광 말한다. 지역격차. 설득력이 있어. 제일 위에 경제 5단체가 그때 주 5일째 할 때 전면 광고했을 때 너희들 삶의 질을 높이려서 경제가 망한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4.5일째 4일째 할 때 저는 유사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때 양대노총이 주 5일째 반대했어요. 처음에 뭐 양극화된다, 임금 저하한다. 근데 지금 바뀐 건 지금 양대노총은 주 4일째는 찬성. 저는 그게 이제 효과가 차이라고 좀 보죠. 자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마무리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 있는데요. 주 4일째가 저희 최대 강령이 아닙니다. 네, 주 4일째 네트워크도 최대 강령이 아니고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제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제 책을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혼자 자기 생각하는 분들이 주 4일째 비판하는데 저희 주 4일째 네트워크 최대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에요. 네, 연차 휴가도 없는데 그리고 ILO나 유럽연합 기준인 52시간 장시간을 48시간 연장 근로함. 저 이게 1 목표예요. 두 번째가 연차 휴가하고 돌봄 휴가 확대. 네, 가족 돌봄 휴가 저희 무급이잖아요. 유급 하는 거고 연차 휴가가 15개부터 시작하는 게 재직자 근기법 60조가 이게 정상 아닌 거 아시죠? 유럽은 다 20개나 25개부터 출발.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목표가 새로운 노동시간으로서 주 4일째입니다. 텔레워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국민들한테 5인 미만 뭐 연장으로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운동의 슬로건으로. 그래서 주 4일째라는 이 슬로건으로서 노동시간의 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어떤가요? 아까 이혼율이 증가한다 월요병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작년에 김현정 뉴스쇼 때 제가 세종대학교 한 교수님하고 찬반 토론했는데 저는 주 4일째 핫대됐다 논의가 됐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반대 여론 논의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거 팩트니까요. 생중계로 나갔으니까 직장인들이 지금 딴짓하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은행 가고 있는데 아니, 교수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교수들 딴짓 엄청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량, 인건비, 고객 시민들한테 서비스 이건 합리적 토론입니다. 노사관계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면 그거. 근데 커피 마시면서 일하면 안 돼. 담배 피러 가면 좀 안 됩니까? 우리가 무슨 공장법 시대에 16시간 일하는 기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 4일째 네트워크를 양대노총, 뭐 청년유니언도 들어가 계시고 시민단체도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24년 2월 29일 날 국회 앞에서 출범식도 하고 국회에서 9월 달에 토론회도 하고 이번 대선에 맞춰서 정책 요구안도 내고 지난 총선에도 모든 정당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다 주사일제 만회나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입법 방향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연장근로 52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즉 근기법 53조 ILO나 유럽연합 평균인 하루 8시간 즉 48시간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밑에 슬라이드 보시면 유럽 연장근로 이렇게 높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가 연차휴가 확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후 1년 지나면 20개씩 다 하는 겁니다. 25개. 덴마크 보세요. 독일. 단위업으로 산별로 10개씩 5개씩 더 주잖아요. 1년차 직장이 30개의 연차가요. 저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30개 받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근기법의 최대는 25개. 이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선에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요. 파이널 목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근기법 50조를 왼쪽에 있는 주 40시간을 오른쪽에 32시간을 고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40시간을 32시간을 확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4년 동안은 36시간 그래서 이렇게 4시간씩 줄이는 걸로 부칙 조항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벨기에 법안 그대로입니다. 좌우 비교하시면 청구권이고 38시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일 근로시간을 최대 9시간 반까지. 여기 이제 청구권 벨기에 모델. 전 세계 법으로 주사일제는 여기밖에 없어요. 현재는. 이것도 단축형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36시간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공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버니 샌더슨 할아버지. 작년 법안을 냈어요. 미국의 공정근로법에 주 30시간 법.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38시간. 첫 해에는 두째는 36시간, 34시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정치적 변동이 너무 커서 우리 그냥 36시간 한 번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도 과도기 한 번 고치면 되겠다라고 했고 지금 미국은 이거는 이제 발의만 됐지 논의는 이제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 영국의 집권노동당이 15년 만에 하면서 주 5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피터 다우드 의원이 근로시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 4일제를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란색 블록 보시면 저는 진짜 한국의 직장인 노동자들 노조 간부님들도 이 질문 하세요. 임금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저 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양가로 4번 위원회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 4일제 근무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하고 권고 상황을 제시하는 게 법안으로 제시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참여자가 그냥 정부가 아니라 노사 이해 당사자가 들어와서 최저임금처럼 논의하는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 주 4일제 네트워크에도 국가노동시간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것은 근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원래 이분은 저보다 늦었는데 지적 재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주 4일제 네트워크나 저희 혹은 이 책에서 주 4일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금 노동자는 저렇게 초단 시간부터 야간 노동부터 5인 미만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텔레워크 연결되지 않을 거래 카톡 금지 아까 기후위기에 말씀드렸고 특구 플랫폼 프리랜서 정책도 노동시간 정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온라인 웹툰 웹소드 휴재권 5일 연지하는데 한 달 연지하면 연차 휴가처럼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연지 안 할 권리 하루 그 대신 유급으로 주는 거죠. 우리 A마트 보면 마트 배송하는 사람 6일 일하거든요. 특구인데 특수고 형태 근로자인데 거기도 하루 쉬어서 유급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들도 연차 휴가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정책을 하고 있다 보면서 마무리하면 주 4일제 오해와 진실이 있고 유형도 다양하고 모델도 다양하고 불평등과 격차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적 과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좀 저는 특히 노동운동 진영이나 시민운동이나 정치 세계에서 학습 좀 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자기 상념에 빠져갖고 이혼율 얘기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